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2월 일요일 첫 곡으로 핑클 나우 듣고 오셨습니다. 야, 오랜만이네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따라 부르다가 마이크 저도 걸릴 놓쳤어요.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저희 또 뭐 개미 한 마리 두 마리 하다가 저 따라 부르다가 마이크 들어갔을까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첫 곡 무슨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K-pop 역사 강의가 이어지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네, 이 첫 곡 무슨 일이에요? 저희 그래도 나름 최신 K-팝들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야, 왜 요 곡을 골랐냐면 네. 이제 연기돌 특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의 연기돌. 과연 누구였냐? 최초. 근데 이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요거 블럭 씨가 네. 사실 요렇게 기준을 딱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딱 뭐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이제 H.O.T, 그쵸. 잭스키스, 핑클, 핑클, SES. 요 이제 데뷔 시기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렇게 어. 쭉 보니까 네. 성유리 씨가 2002년에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H.O.T가 다 같이 나온 영화라든지 네네. 잭스키스가 다 같이 나온 영화라든지 이런 거 세븐틴. 있긴 하지만 평화의 시대. 네. 제가 왜 이게 그냥 줄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제일 먼저 데뷔한 사람이 성유리 씨더라고요. 2002년에 연기를 시작했고 어허. 이후에 이제 뭐 정여원 씨가 2003년에 뭐 똑바로 살아라, 2004년에 이제 그 유명한 불새 뭐 이런 거 이제 쭉쭉 나오면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1세대 어. 아이돌 분들이 이제 연기로 한 분 두 분씩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최초를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네. 성유리 씨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유리 씨가 있는 핑클의 나우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네. 이 팀이 또 전 멤버가 연기 경험이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뭐 옥주현 씨는 뭐 지금 뭐 거의 그냥 원톱이죠. 뮤지컬계의 네, 그렇죠. 거의 뭐 3스타가 되어서 네. 지금 뭐 완전히 주름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진 씨도 이제 결혼으로 연예계를 좀 떠나기 이전까지는 뭐 드라마를 많이 왕성하게 하셨죠. 등장을 했었고 성유리 네. 씨도 꾸준히 연기 활동 중이고 그렇죠. 또 사실 이효리 씨도 드라마 경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기억에는 아마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드라마 주연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 시기를 살았던 분이라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이게 2005년이었는데 네. 저희 K-팝 둥이 분들 중에는 이때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럼요. 그러니까요. 이소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 부모님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2005년에 세입 클로버라는 드라마의 주연이 된다고 해서 이때 이미 사실 이효리 씨는 솔로로도 너무나 탑스타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받았어요. 네. 게다가 역할도 좀 도전적인 역할이었어요. 좀 그러니까 전과가 있고 상당히 좀 거친 인생을 살아온 한 여자 주인공인데 네. 이제 남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뭔가 새로 사랑에 눈을 뜨고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뭐 정말 시작하기 전부터 뭐 주목에 주목이 더해지다 보니까 결과가 그 부담이 저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결과가 생각보단 좋지가 않아서 음. 그리고 또 악재도 좀 있었어요. 중간에 뭐 연출자가 중도 교체되기도 하고 계속 저조하게 이제 시청률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조기 종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 상처가 컸어서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후에는 이효리 씨는 이제 뭐 정식으로 드라마 출연을 한 적은 없기는 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행보도 좀 주목할 만하다. 왜냐면 연기 한번 해보면 그래도 뭐 조금씩 계속 좀 시도해보고자 하잖아요. 네네. 아이돌 그룹들은 또 이제 나이 들면 아이돌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의 적성에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다른 쪽으로 자신의 적성을 개발해서 뭐 지금도 얼마든지 뭐 예능이나 음악으로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톱스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나 자신을 알고 계속 커리어를 갈고 닦아 나가면 뭐 꼭 연기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어도 네네. 계속해서 아이돌로 뭐 그리고 뭐 셀러브리티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증거 같기도 해서 뭐이 그룹 4명의 멤버들이 모두 각자의 영역으로 진짜 좀 멋진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네. 아니 뭐 본인에게 이제 맞는 게 있고 안 맞아요. 맞는 게 있으니까요. 네. 뭐 모두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막 다 이렇게 갈 필요는 없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근데 또 정말 이 아이돌을 하거나 했지만 뭐 연기가 더 잘 맞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이제
데뷔를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와 역량으로 이제 맞습니다. 본인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뭐 한편으로는 또 요즘 이때 뭐 2000년대 초반과 2023년 지금의 연기하는 아이돌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많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르죠. 요즘은 네. 이제 그래도 편하게 이제 맞아요. 오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당연해졌죠. 예전에는 약간 고르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를 도전한다 그러죠 보통. 아, 그때는 맞아요, 또, 맞아요. 도전한다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시선이 좀 따가웠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시선이 좋아진 것도 그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준 아이돌 출신의 뭐 배우랄지 그렇죠, 아이돌과 그렇죠. 연기를 병행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면서 네네. 분위기가 생긴 거라서 그렇죠. 참 격세지감도 느껴지고 네.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아티스트들이 참 다재다능하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막 데뷔한 아이돌 친구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줬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요 전후로 이제 뭐 윤은혜, 황정음 이런 분들도 네네. 있고 뭐 이제 맞네요. 서현진, 뭐 아. 전예빈 이런 분들은 이제 아, 다 알고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저 역사 강의 때 밀크만 안 나왔어도 연기돌 쪽에서 이제 서현진 씨나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 좀 아쉬웠다. 또 얘기하면 네. 되죠. 뭐. 그럼요. 네, 오늘 연기돌 천하제일 대회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나 테마, 듣고 싶은 천하제일 대회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추천을 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네, 오늘 K-팝 메이트는 천하제일 연기돌 대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노래할 때 감정, 무대 위에서의 표정부터 예사롭지 않더니 브라운관과 스크린, 대학로와 예술의 전당까지 장악했습니다. 가수만큼이나 배우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활동명만큼이나 본명이 익숙한, 이제 우리 부모님도 같이 좋아하는 그분들을 꼽아봅니다. 천하제일 연기돌 대회. 대회. 아니 저희 작가님 예. 저보다 어리신데 브라운관이라뇨. 혹시 작가님 TV 채널 돌릴 때 이렇게 돌려서 채널 바꾼 거 아니시죠? 근데 드드드드득 저도 최근에 이 브라운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제가 극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제가 극장이라고 했다고 주위에서 누가 극장이라고 해요? 영화관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네. 뭐 허리란요? 지금 브라운관이라고 쓰셨으면서. 자, 그리고 뭔가 이 얘기가 재밌네요. 활동명만큼 본명이 익숙하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네. 그 사실은 불새 문정혁 씨만 해도 ERIC 에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문정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또 그 인피니트의 LC 같은 경우에도 김명수라는 본명으로 그렇죠.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뭔가 네. 그 아이돌 멤버들은 이제 아이돌 자아는 가명, 좀 멋져 보이는 뭔가 어떤 캐릭터 같은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배우할 땐 좀 그런 세 글자 자신의 본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외적으로 뭐 유이님 같은 분들 계시긴 있긴 한데, 있지만, 네, 그래도 뭐 대부분의 분들이 본명을 쓰는 것 그렇죠. 같아요. 디오 씨도 도경수로 네,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런 재미있는 포인트도 짚어가면서 오늘 천하제일 연기돌 대회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저희가 오늘 테마로 잡아온 것들은 세 가지입니다. 네. 배우로 대성한 케이스. 야, 대성돌. 네. 그리고 둘 다 제대로 하는 분들. 이게 어. 진짜 어렵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 또 사심 채울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최애 배우돌. 네,
저 벌써 좀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배우로 대성한 케이스 네. 먼저 해보도록 야, 할까요? 이거 대성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어느 정도 해야 대성이냐. 네. 네. 그쵸 뭐 이제 단순히 뭐 주연을 맡는다. 음. 그래서 뭐 대성했다고 보기는 뭐 어렵고. 1000만 관객 들었다. 뭐 이것도 대성이긴 한데 네. 뭐 대성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쵸. 뽑아오신 걸 보니까 근데 납득이 가요. 그쵸. 둘 다 좀 납득이 가요. 네, 그렇죠, 그쵸? 두 분 다 뭐 정말 네. 말 그대로 이미 대성하셨기 때문에. 진짜 대성했다. 네. 네, 그럼 우선 우리 블럭 씨가 꼽아온 네. 배우로 대성한 연기돌 네. 어떤 분이죠? 근데 이거 좀 뺏겼어. 아 그래요? 이거 너무 근데 뭐 사실 명명백백한.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맞아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을 아, 가져왔습니다. 네네. 임시완 씨. 최고의 아이들의 임시완 씨를 꼽았고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 대성한 분들 많지만 음. 이분 빼놓고 얘기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요. 제 기준에서는 뭐 사실 이미 연기자 그 잡채이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네, 이런 분이 음. 이렇게 짙은 눈화장을 하고 마젤토브를 불렀다 생각하면 정말 이 그 갭이라는 게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게 진짜 임시완 씨를 바라보면서 그 느끼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근데 좀 흥미로운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재하의 커리어가 없이 배우 임시완이었다? 그럼 그냥 뭐 되게 잘생기고 그렇죠, 연기 깔끔하게 잘하고 연기하고 그냥,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재하를 했다. 그리고 마젤토브 불렀다. 그리고 막 제아파이브 했다. 네. 이런 광희와 같은 팀이었다. 그렇죠. 심지어 친하고. 네. 이 자체만으로 뭔가 이 사람에게 생기는 굉장히 독특한 그 레이어가 있고 그렇죠. 뭔가 좀 더 배우지만 덕질하고 싶게 만드는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그 마젤토브부터 후유증까지 네. 이렇게 해온 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그 아이돌들은. 그럼요. 자료가 너무 자료가, 남아있죠. 너무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호인의 임시완 씨, 뭐 불안당의 임시완 씨, 그쵸. 뭐 비상선언의 임시완 씨, 뭐 트레이서의 임시완 씨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갭이라는 게 오히려 더 약간 사람 마음이 또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또 임시완 씨가 또 연기들 최초로 천만 배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변호인으로 그리고 영화 커리어가 정말 착착착 이렇게 작품 보는 눈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작품도 잘 그쵸. 고르고 연기도 잘하고 연기 스펙트럼도 넓고 정말 이 배우로서는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임시완 씨를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그 제아의 다른 분들도 같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박형식 씨, 김동준 씨. 그러니까 박형식 씨도 뭐 연기도 잘하고 그렇지만 저는 특히나 이제 김동준 씨가 사실은 되게 이 재하를 할 때부터 이미 많은 걸 가진 멤버잖아요. 네. 뭐 인지도도 꽤 높은 편이었고 인지도 멤버들 높고, 가운데서 뭐 체육으로도 맞습니다. 인지도가 높았고 외모로도 인지도가 높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심지어 연기까지 되는 약간 그런 점에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능도 하고 막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다재다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김동준 씨 연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영화 회사원하고 드라마 보좌관하고 이렇게 두 개 보시면은 김동준이 그냥 이게 그냥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배우구나 느낌 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블럭 씨의 또 깨알 추천까지 함께 해봤고요. 근데 저도 임시완 씨 저 사실 최근에 좀 늦긴 했는데 런온을 봤거든요. 제가 딱 좋아할 만한 소재잖아요. 완전. 네네.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이전에 다른 작품들 뭐 미생이나 이런 데서도 뭐 워낙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보면서 새삼 느낀 게 이 연기돌의 포인트는 진짜 저는 눈빛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임시완 씨를 그 재하로도 계속 봐왔고 이제 배우로도 봐왔는데 그 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재하 때도 되게 자연스럽고 너무 아이돌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 가운데 눈빛이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스토리와 캐릭터를 눈으로 연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연기돌들에게는 진짜 중요하겠다. 더군다나 더 그게 어려운 거는 사실 아이돌들은 이미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해요. 그럼요. 네네. 무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눈빛 혹은 얼굴 연기와 그 TV 혹은 뭐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그 얼굴 연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달라지는 지점에서 진짜 좋은 연기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네네. 이제 오늘 소개하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부 다 수월하게 되는 사람들. 아이돌력도 엄청 뛰어난데 배우할 때는 배우만이 낼 수 있는 그 눈빛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오, 네. 오늘 제가 이 배우로 대성한 케이스에서 우리 대성대성돌로 소개해볼 만한 아티스트도 전 작년 그 작품에서 이 사람의 눈빛이 좀 확실히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구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겁니다. 바로 2PM의 준호 씨. 작년에 네. 뭐 이미 준호의 해였죠. 그렇죠, 그렇죠. 제 주위에서는 진짜 준호 씨, 그러니까 2PM이나 뭐 아이돌을 아예 몰랐던 정말 드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네네네네네. 드라마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준호 씨를 알게 되고 입덕을 하고 2PM에 이제 와서 입덕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2PM의 준호 굉장히 좀 뭐죠? 이렇게 가장 좀 그렇게 눈에 띄는 멤버는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그러니까 데뷔 네, 초에는 네, 네. 뭐 보통은 이제 뭐 재범 씨도 있었고 뭐 우영 씨도 있었고 네, 태견 네, 네. 씨나 뭐 이런 좀 강렬한 캐릭터를 가진 네네네. 멤버들이 아무래도 눈에 띄다 보니까 뭐 2PM 했을 때 바로 뭐 준호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네. 또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서 팀에서의 존재감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 드라마 작품 안에서의 존재감도 확실히 뿌리를 내렸구나 싶었었어요. 맞아요. 그 예전에 그 데뷔 초기에 음. 그 S본부 강심장 나와서 네. 자기는 너무 눈에 안 띄는 멤버라서 고민이라고 약간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완전 처음에.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다른 멤버들은 되게 개성도 뚜렷하고 뭐 이렇게 뭔가 하나씩 뭐 가지고 있고 메인 이런데 래퍼, 뭐 메인 댄서 이런 네, 게 네,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멤버들은 사실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막 그때 막 다른 패널들이 이제 네. 가장 뭐 늦게 가장 잘 될 거다 이랬는데 진짜 성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준호 씨도 사실은 이 가진 히스토리가 있어서 더 약간 맞아요. 빛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 하트비트부터 음, 해서 이렇게 맞아요. 쭉 우리 집까지 오고 음. 다음에 그 와중에 사실은 뭐 일본 솔로 같은 경우도 되게 크게 맞아요. 성공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또 배우로도 성공을 했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약간 게 더 느껴지죠. 이런 거 볼 때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존중하면서 버티는 것이 네네. 더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를 좀 파보는 게 진짜 사람에게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준호 씨를 제일 처음 눈여겨봤던 게 영화 스물 기억나세요? 2015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가 알죠, 있는데 알죠. 이 영화에선 사실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딱 그 어떤 청춘의 느낌? 네, 준호 씨가 네, 가지고 있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했던 작품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약간 여러 작품을 거치면서 당금질을 하다가 작년에 정말 이제 우리 오스의 붉은 끝동 이 작품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네. 뭐 각종 시상식에서 뭐 상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고 이미 뭐 킹더랜드라고 하는 새 작품도 이제 막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2PM도 모든 멤버들이 이제 제대를 하고 네네. 새롭게 또 출발을 하려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이후가 기대되지 아니할 수 없는 대성 연기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태견님도 또 연기를 또 워낙에 네, 그럼요. 많이 하고 계실 2PM에서도 거니까. 또 다들 연기들 조금씩 열심히 네네. 하고 있어서 그렇죠.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곡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2PM의 우리 집 듣고 그다음에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듣고 오겠습니다. 네. 2PM의 우리 집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네, 드라마 영화 얘기하다가 예. 이 두 곡 들으니까 또 갭이 또 느껴지네요. 갭 느껴지고 저희 K-팝 역사 시간 아니거든요. 저희 네네. 약간 하염없이 눈물이 나다 보니까 다시 또 K-팝 역사로 돌아왔나 싶었으나 아니고요. 저희 천하제일 연기돌 대회 오늘 K-팝 메이트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대결인데요. 둘 다 제대로 하는 분들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전 이거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아이돌도 제대로 하면서 또 연기 제대로 다 챙기기가 예,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걸 해내는 분들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저희 둘 다 그룹으로 모셔왔어요. 그니까요. 네. 예. 원래 저는 그룹까지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우리 아. 블럭 씨가 그룹을 먼저 택해 주셔서 네네. 그럼 질 수 없지 이런 느낌으로 예, 한번 모셔와 봤는데 네네. 우리 블럭 씨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하이라이트를 아, 꼽아봤는데요. 네. 이 멤버 전원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음. 4분 중에 2분은 드라마를 하고 2분은 뮤지컬을 하는데요. 음. 이제 물론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드라마도 하고 뭐 네. 동훈님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윤두준 음. 식사를 합시다랑 이제 굽힐 수는 없다. 뭐 네. 이런 이제 그 사실은 저는 윤두준님을 보면서 음. 정말 약간 그 하정우 주니어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 먹방도 먹방이지만 네. 정말 그 생활 그 자체인 연기 있잖아요. 그런 그리고 면에서 뭔가 물론 이제 윤도준님이 아이리스 2에 나왔을 때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네. 약간 진짜 약간 구질구질하면서 아. 어딘가 정말 생활력이 많이 근데 느껴지는. 하정우 씨는 약간 뭔가 집 사는 층이 다를 것 같은데 뭔가 윤두준 요즘은 그러니까 하정우 씨도 요즘은 이제 뭐 큰 작품 뭐 그런 막 그쵸, 굵직굵직한 역할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하면서 뭔가 많이 봤겠지만 음. 그도 예전에는 아, 구질구질한 생활력 넘치는 약간 연기를 베이스에 깔려 있는 느낌.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음. 정말 생활 연기가 찰떡인 아이돌 흔치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드라마 보면서 네. 저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뭐 앞서 얘기했던 뭐 옥태견 씨나 음. 준호 씨나 뭐 아니면은 뭐 임시완 씨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역할들이 어찌 됐던 간에 그래도 네. 멋이라는 게 좀 남아 있잖아요. 아, 근데 윤두준의 역할 멋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연기력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런 연기하기가 전 더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들이 힘 빼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네, 왜냐면 네. 무대는 3분 안에 정말 모든 파워를 다 네.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힘을 빼서 생활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오히려 좀 어려워하는 아이돌이 많은데 네. 윤두준 씨는 그걸 하죠. 그니까요. 너무 그것도 편하게. 주연으로. 맞아요. 네, 그게 네. 진짜 신기하고 대단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하이라이트 멤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지난해에는 컴백을 2번이나. 그리고 했고요. 솔로 앨범도 또 발표를 하면서 그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진짜 네. 열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기광 씨도 요즘은 드라마 잘 안 하시는데 음. 예전에 제가 그 미세스 캅이라는 음. 드라마를 참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 기광 씨 특징이 주연급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주조연급 있죠. 네네. 주조연급, 조연급 역할을 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뭐 뮤지컬 워낙 잘하시는 양효섭 씨나 이제 손동훈 네. 씨까지 하면은 정말 놀라운데 그러면서도 정말 이 칼군무에 아직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또 활동을 단체로 하고 또 이제 월드컵 응원도 하고 뭐 이런 열심히 정말 전방위로 저도 그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야 진짜 이거 네. 코리안이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인의 얼이다. 하이라이트에 네. 약간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커리어가 되지 제가 않았나. 보기에는 작년 최고의 영상인 것 같다. 월드컵 응원.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서라도 약간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뭔가 바이럴이 그럼요. 된다는 게 저는 너무 특히나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14년 차잖아요. 이게 그럼요. 쉽지 않거든요. 그 연차에는 특히. 네. 그래서 너무 정말 존경합니다. 날것의 모습 잘 봤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이제 후배 그 그룹의 네. 팬분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케이팝 재밌었어요, 대통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교수님의 케이팝 강의 이후로 네. 진짜 모든 케이팝 덕후들을 자신의 최애와 상관없이 대통합시킨 콘텐츠였었거든요. 그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하이라이트 정말 전 멤버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연기돌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저도 또 이분들 놓칠 수 없거든요. 네. 올해로 그래서 이 팀도 12년이 됐습니다. 에이핑크. 이제 5명이죠. 네,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팀도 사실 진짜 음악 연기 둘 다 제대로 하는 팀이에요. 그럼요. 이 팀을 이제 방금 하이라이트를 얘기하면서는 블럭 씨가 윤두준 씨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팀 얘기하면 이제 제일 메인이라면 아무래도 정은지 씨가 그렇죠. 있겠죠. 뭐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는.
너무 잘 져요. 네. 근데 사실 전 정은지 씨는 진짜 응칠 때부터 너무 좋았었거든요. 이때가 따지고 보면 데뷔하고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심지어 그룹에서 또 메인 보컬이잖아요. 그쵸. 노래도 잘하는데 연기도 이렇게 잘해? 저 좀 말이 안 음.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이후에 꾸준히 커리어 이어오다가 말씀하신 그 술꾼 도시 여자들의 강지구 캐릭터로 포텐이 터졌죠. 그쵸.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함께 출연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연기돌인 한선아 씨. 아, 저 그쵸. 이분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분은 그냥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아, 이분의 연기가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캐릭터상 은지 씨 역할은 좀 약간 터프하고 좀 이렇게 그쵸. 뭔가 여자들이 반할 것 같은 좀 그런 뭐 시크한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데 선아 씨가 진짜 좀 발랄한 캐릭터잖아요. MVP의 전형 같은 살아있는 네. MVP 같은 역할이어서 뭔가 그 둘의 조화 같은 것도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에이핑크는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대부분 웹드라마들로 이제 매년 뭐 한 작품 정도씩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김남주 씨가 작년에 또 좀 눈에 띄었었는데 네. 남주 씨가 계속 웹드라마만 하다가 작년에 그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으로 뮤지컬에 처음 데뷔를 하게 됐는데 네네. 제가 보고 좀 그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연기도 너무 안정적이고 발성도 보통 이제 아이돌 멤버들이 뮤지컬 발성과 가요 발성을 좀 힘들어 하는데 이 뮤지컬은 그 중간 정도에 놓인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그 중간에서 상당히 가요적이면서도 뮤지컬적인 면을 다 살리는 이것이 바로 10년이 넘은 약간 전문인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다. 이런 느낌이 드는 연기와 노래를 들려줘서 저는 첫 뮤지컬인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좀 놀랐었어요. 그 전에 한두 작품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너무 네네. 여유로운 모습이 좋았고 이후에 발전된 뭐 여러 가지 활약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전 또 좋은 건 네. 이 그 멤버들이 연기도 연기지만 또 그룹 활동에도 진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년에 스페셜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완전체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그룹에서는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손나은 씨도 여전히 에이핑크 멤버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앨범 나오면 홍보도 해주고 뭐 시상식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이 케이팝 씬의 귀감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또 노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최신곡이네요. 조금씩 시계를 당기고 있습니다. 네. 자, 에이핑크의 딜레마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언론 연기와 음악 둘 다 제대로 하는 아이돌 함께 하시죠. 에이핑크의 딜레마 그리고 하이라이트 언론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를 들어도 그렇고 저희가 노래 듣기 전에 얘기한 걸로 봐도 진짜 여러모로 귀감이 되는 아이돌들인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케이팝에는 이게 배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 배워야 항상 된다. 케이팝 좋아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네.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네. 감사하고요. 언제나 가르침을 주셔서. 자, 케이팝 메이트 저희 연기돌 천하제일 대회로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파트 저희가 언제나 힘을 주고 있는 최애 네. 연기돌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유나님이 누구 꼽을지 완전 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상 100% 적중했기 때문에 안 골란 거예요. 네, 저 지금 네. 광대를 사수하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왜냐면은 이 케이팝 메이트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이건 거의 뭐 약간 3절, 4절, 5절, 10절 수준이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요. 알고는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좋은 걸. 네. 이 먼저 정도면 하시죠. 저는 거의 짝사랑 수준인 것 같고 네. 거의 김세정 씨인데 네, 세정 네, 씨는 네. 제가 가요계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한 멘트만 한 10개 정도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약간 음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연기돌로서도 너무 훌륭하다. 네. 세정 씨는 뭐 제가 음악으로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뭐 그 부분은 차치해도 될 것 같고 네. 연기에서도 전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뭐 당연히 좋으시겠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네. 너무 말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말을. 했네요. 네. 근데 이 세정 씨가 사실 연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호평은 아니었거든요. 아이오아이 때 워낙에 많은 주목을 받고
학교라는 그 드라마로 연기 데뷔를 하면서 그때는 너무 좀 뭐랄까 그때 왜 세정 씨 이미지가 뭐 털털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연기에 힘줘서 넣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작품을 하면서도 좀 뭐랄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기자로서 캐릭터가 잡혔다는 느낌보다는 두루두루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포텐이 터진 게 2020년에 경이로운 소문이었죠. 그쵸, 정소문. 그쵸. 제가 그 해에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 가운데 하나였는데 도하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걸 보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뚝뚝하고 막 그 출연자 가운데 힘도 제일 세고 그 맞아요, 능력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있고 파워가 있는 역할이어서 네. 진짜 좀 여태까지 드라마들에서 본 적이 없는 여성 캐릭터이기도 했고 김세정이라는 연기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좀 미묘한 지점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작년이 또 이분이 대박이 났죠. 그래서 뭐 사내 맞선, 오늘의 웹툰 같은 작품들이 그쵸, 다 그쵸, 너무너무 그쵸. 잘 되면서 네. 올해 또 벌써 경이로운 소문 2도 예정을 하고 있어서 뭐 연기자로서는 거의 뭐 탄탄대로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분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저는 어쨌든 이런 류의 프리랜서들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진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쟁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똑 부러지면서도 약간 털털하면서도 굉장히 주체성이 있고 네. 강단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20대 배우가 흔치는 않아서 앞으로 어떤 작품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네. 제 최애는 사실 뭐 저의 최애라기보다는 정말 모두의 최애 느낌에 가까운데 네네네. 저는 이제 차은우 씨를 꼽았어요. 사실 오. 연기도를 얘기하면서 차은우 씨 빼고 얘기하면은 뭔가 정말 요거는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차은우 씨를 꼽았는데 최근에 또 그 OTT에서 아일랜드에서 또 네. 연기를 또 굉장히 또 능글맞게 잘 하고 계신데 능글맞게. 네, 정말 그 연기와 이 아이돌 활동 모두 약간 정점을 찍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건 물론 뭐 그 차은우 씨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육성직 씨도 있고 뭐 그렇고 있긴 한데 근데 차은우 씨는 정말 물론 이제 그 외모만으로도 원톱을 뭐 찍기도 했지만 그럼요, 근데 그럼요. 아스트로 활동도 드라마 활동도 정말 말 그대로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주연으로도 어색함이 없고 그리고 뭐 어떤 작품을 맡든 뭐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꼽아봤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작사 작곡도 조금씩 참여하고 있고 뭔가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약간 자기의 어떤 기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봤고요. 네. 추천곡은 이제 차은우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아스트로의 Don't Worry입니다.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진짜 이렇게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는 평가를 받으면 연기로 극복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우선 얼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인피니트의 엘 씨와 차은우 씨가 그 얼굴이 잘생겼다, 얼굴이 잘생기면 뭔가 능력치가 없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계속 깨면서 꾸준히 자기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흥미로운 활동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블럭 씨가 추천해주신 아스트로의 Don't Worry 듣고 올게요. 네, 오늘도 천하제일 대회 연기돌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연기 얘기라 좀 할 얘기가 없으려나 싶었는데 그렇진 않네요. 아 그럼요. 저희 네. 뭐 항상 할 얘기가 많고 네. K-pop 메이트는 뭐 쉬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뭐 5만 군데에 다 최애가 있고 네. 관심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끝곡으로는 유나님의 추천곡이죠. 유나님의 최애 중에 최애. 정말 네네네. 이제는 책으로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세정 론 막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죠. 김세정 평전 이런 거. 김세정 씨의 밤 산책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pop 메이트 마무리할게요.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